안녕하십니까. 현대차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최근 들어서요,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으로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하향한 일부 증권사의 리포트 내용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하이브 등 유망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가 27포인트 상승한 3171, 코스닥도요 13포인트 상승한 962로 마감이 되면서요 오래간만에 양대 지수 모두 상승폭이 확대된 그런 모습이고요. 자,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동반 강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본 증시가 0.6%, 대만은 1.5%, 중국 증시도 2.4%죠. 아시아 증시도 강세 흐름. 환율 부분 봐도요. 5원 10전이 하락한 1122원으로 마감이 되면서 이 수급적인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줬어요. 자, 수급 사항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700억대 순매수를 했고 기간도 8,800억 매수를 하면서 개인만이 9,500억대 순매도를 했죠. 자, 코스닥 쪽에서도요.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들이 1900억대 그리고 기관이 900억대 순매수를 들었고 이 선물시장 쪽에서도 외국인들이 6200억 순매수를 해주면서요 전반적인 증시 주변 여건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이 거래량이 6억 주, 그죠? 예, 지금 우리 살펴보면요, 이것이 이제 한 7개월 정도 차트 모습인데 지난 11월 달에 저점 형성을 한 이후에 그죠? 가장 적은 거래량이 지난주서부터 이어지고 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거래량 바닥은 일반적으로 주가 바닥과도 거의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 거래량 갖고 하나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 대금도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 대금 오늘도 11조 4천억 상당히 적죠. 그죠? 자, 그럼 보면 바닥권 인식은 강한데 그러면 주가가 큰 변동성으로 방향성이 결정이 나려면 거래량이 얼마 된다? 최소한 15억 주 정도죠. 이 정도 평균 거래량이 한 15억 주 아닙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돼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뭐 성장주라든지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고 왔던 경기 민감주들이 겨우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 속에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그렇죠? 지금 미국이나 국내나 지금 개인들의 저축률이 그죠? 뭐 작게는 20년, 많게는 뭐 한 30년 동안 가장 많은 저축률을 보여주고 있다.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면서 미래의 불확성이 사라지면은 그죠?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소비가 크게 증가돼서 소비 회복 수혜주도 우리가 뭐 여행주라든지 그죠? 뭐 음식료 그리고 뭐 의류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오늘 두드러진 강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오늘 아까 말씀대로 이 선물 시장 속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대 순 매수를 했는데 우리가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올 때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미결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결제 약정도 2,900계약이나 증가했어요. 예, 장중 한때 한 6천억, 6천 계약 후반대 정도까지 증가했다가 장 막판에 감소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흐름, 그렇죠? 미결제는 우리가 장중 내내 증가했다가 그래서 주가가 한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막판에 미결제가 크게 준다 그랬죠. 왜냐면 선물은 주로 당일 매매를 기준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은 오늘 막판에 미결제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의 상승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선제 조건이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있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일 거래량 증가 여부를 보면서 지속 여부도 판단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아까 말한 오늘 성장주 그리고 시장을 이끌었던 최근에 경기 민감주들이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그렇죠? LG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하고요. 이 인도네시아 쪽에 1조 3천억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투자하기로 한다라는 그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작년이나 올 초 같은 경우는 어떠한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투자만 한다 해도요, 그렇죠? 주가가 큰 폭의 생산 설비를 늘린다는 큰 호재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
또 현대차도 오늘요 약보합으로 마감됐죠.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조금 탄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장주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탄력이 약화되는데, 우리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요 내용 보면 상당히 재밌는 게 올해 상반기 이 가치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정유, 화학, 철강, 건설, 기계, 조선업 등의 주가 순자산 비율이 2013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3%까지 상승했던 당시 수준으로까지 크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주가가,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수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방향성이 결정이 난다면은 하방보다는 상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서 그때 시장 주도는 여기 나타났듯이 오히려 성장주가 오히려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없다. 저 생각과도 일치한다. 해서 우리가 성장주,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작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반도체 로 2차 전지가 주도를 한데서 뭐 일부 물량 줄이는 것, 지금 시장이 지금 안 움직이기 때문에 좀 일부 줄이는 것지만 다 줄일 필요 없고 일정 비중은 끌고 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최근에 강조 많이 했던 뭐 소비 회복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을 일부 비중 채우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아래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인 분이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요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하나 내용 볼게요. 반도체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어깨를 긴장을 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좀 공급 부족이 상당히 심하죠. 뭐 그것뿐이 아니라 이 뭐 저기 드라이버 IC라든지 그죠? 이런 시스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길어지면서 TV와 스마트폰 등 이 세트, 그러니까 완성 제품 부분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시스템 반도체가 모자라서 완성품 제품을 생산을 못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에 온 게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하이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 보면은 미국 IT 소매 매출이 지난 3월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도달했고 연간 증감률은 5월서부터 하락해 6월, 2월에 급락세를 보일 거라는 전망이 내놨고, 유럽은 4월달, 중국은 2월달에 이미 정점으로 IT 소매 매출이 하락 중이며 중국은 5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서 이러한 IT의 정점이 지나서, 그러니까 소비가 크게 줄어들면서 그렇죠? 이 DRAM 가격들도 반도체 가격들도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러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최근 보면요, 최근 한 일주일 1-2주 보면은 DRAM 현물가도 하락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계속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DRAM 가격대 보면은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인 DRAM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이 PC용 DRAM DDR4 8GB 평균 가격이 이달 5월 11일 기준으로 4.6달러를 기록한 이후 24일까지 그렇죠? 하락하면서 4.332달러까지 하락했다. 그렇죠? 이러한, 그러니까 DRAM 가격도 하락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만들어 완제품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부족으로 그렇죠? 수요가 지금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생산이 크게 감소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DRAM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최근 2주간 그죠? 조금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뭐 전반적인 상황에서는 그죠? 우리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고 그죠? 그러한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의 증권사들의 목표가들을 하향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24일죠, 어제죠, 신한금융투자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원에서 10만 5천원으로 하향했고,
21일에는 하이투자증권이 이 목표 주가 10만 원에서 9만 2천 원으로 하향하고, 또 20일에는 하나금융투자가 삼성주가 주가 11만 1천 원에서요 10만 1천 원까지 한 만 원 정도 하향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지금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뭐 이러한 일시적인 감소 내용으로 하겠지만은 이 증권사의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뉴스라든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고, 주가가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 1월 11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4개월 넘게 계속적으로 조정 양상을 받다 보니까는 뒤늦게 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항상 주가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 올라갈 때도요 뒤늦게 목표가를 올리지 주가가 안 올라가는데 높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죠 우리가,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서 이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죠 이미 주가가 조정이 거의 끝 마무리 쪽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듯이 지금 글로벌에서요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그렇죠. 올해 한 5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 그러고, 미국도 정부에서 500억 달러 투자하고, 또 인텔이 200억 달러 신규로 투자하기로 하고, 또 중국도 매년 2천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그렇죠. 그리고 대만의 TSMC도 3년간에 1,000억 달러 투자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 DRAM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4위인 나냐가 또 한 12조 원 정도 DRAM 공장을 설립하려 하고, 또 유럽 연합도 2030년까지 반도체 180조를 투자를 한다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이 그렇죠? 여기서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단순히 주가가 길어지는 조정 때문에 못 올라가는 이유로 그렇죠? 이러한 이유 그렇죠? 작은 이유로 갖다 대고 이것은 단기적인 영향이 크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우리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뭐 계속적인 관심, 어차피 시장이 치고 가면 저는 반도체 쪽이 끌고 간다는 변함이 없다는데, 아직도 4개월 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고, 또 비중이 조금 크신 분들은 뭐 하루 이틀 올라오면 뭐 일부 줄여놓은 걸로 흐름에 맞는 종목 가는 거,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유효하지만 전부 다 팔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보다는 성장주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을 저는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뭐 일부 비중 조절만 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오늘요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올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판매하는 아이오닉 5에 대해서죠 EGMP 처음 적용한 전기차죠. 예, 중국에 판매한 아이오닉 5에 SK 이노베이션이 개발한 배터리를 탑재하고도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그렇죠? 자국 내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차의 아이오닉 5가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그렇죠? 이 SK 쪽이 공급을 하지만은 그렇죠? 이 SK 하이닉스가 중국 업체하고 그렇죠? 합작사를 설립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49%, 그리고 중국 업체 여러 개 업체의 지분이 51%, 그러니까 51%가 넘기 때문에 중국 제품으로 본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합작 회사가 차린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그러니까 대주주죠. 49% 혼자 갖고 있고 51% 중국 업체 여러 개 갖고 있으니까, 이 대주주가 SK 이노베이션이지만은 지분이 51%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중국 내 자국산 배터리로 인정을 하고 우리가 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받는다. 상당히 긍정적인 그렇죠? 상당히 뉴스가 되는데 주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고, 또 이 유럽 자동차 협회 그렇죠? 요번에 이 유럽뿐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4월 달에 판매량이 크게 현대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지난 4월 달에 그렇죠? 이 현대차가 미국 시장 쪽에서
77,000대, 제네시스 제외해서 2개월 연속 월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고, 유럽 시장 쪽에서도 그죠? 전년 동월 대비 4월 달에 317% 증가한 78,000대.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95% 증가한 36,000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그죠? 증가율이 크게 증가하고, 또 이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 가장 지금 세계에서 규모가 큰 중국 시장 쪽에서 그죠? 또 보조금을 받는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주가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됐어요. 물론요, 이 현대 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반도체용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이 공장이 생산이 중단되고 있죠. 여기도 보면 뭐 24일 차량 반도체 공급 수급 차질로 인해 아산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 해서 재개 일자는 27일, 그죠? 지난 12일과 13일, 19일과 20일에도 휴업한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이 단기적인 영향이 이제 지속되고 않고 또 경쟁 업체에 비해서 그죠? 공급 부족이 그래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5월 말을 고비로 반도체 수급이 개선이 되면은 빠른 전기차 전환으로 오히려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 IBK 투자증권 리포트처럼요,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현대차 뭐 좀 최근 들어서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주가 움직임은 안 나요. 그러니까 지수가 크게 빠져도 안 빠지고 또 올라도 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 지금 계속적으로 이동평균선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이 다 결집되고 있다. 그렇죠? 조만간에 어떠한 큰 변화가 나오는데 그것은 시장이 움직여줘야겠죠. 아까 말대로 시장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확대가 되면은 이런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을 주도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현대차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늘려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오른쪽은 요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에 관련돼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계약을 못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 보면 이 모더나와 백신 CM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원액을 공급받아 완제품으로 만드는 병익 공정에 참여하는 수준으로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좀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아서 역사적인 고점 돌파한 후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자, 하지만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을 가진 제4 공장을 건설하고 있고 2022년 말부터 부분 가동 목표로 진행 중이며 4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기 수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나투자증권이죠. 실질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요, 지금까지 수주한 금액이 한 60억 달러고 작년에 한 해 동안만 해도 한 21억 달러, 총 수주 금액의 35% 수주 장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또 여기에 이 CM, 그러니까 위탁 개발하는 사업이 현재 68개 제품과 계획을 했으며 이 위탁 개발했으면 당연히 위탁 생산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의해서 수혜가 기대가 돼서 2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6% 증가, 영업이익은 한 15% 증가한 936. 이러한 부분 봤을 때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최근 조정 실망 매물이 조금 나왔지만은 요 정도 가격대에서 조정이 좀 마무리되지 않나. 그래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뭐 한미 정상에서 원전 협력 있죠.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제 방송을 통해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한번 접근을 좀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좀 유망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 말씀드렸고 또 한 종목은 하이브죠, 그렇죠? 자, 하이브가 이제 예전에 이제 빅히트 이름인데요. 우리가 하이브에 대해 소개해드리면서 다른 내용을 볼 것 없이 얼마나 힘 있는 세력이 들어가나를 보려면 심리면을 보자. 우리가 현대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이브는 딴 거 볼 필요 없죠. 안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렇죠? 지난 3월 말에 세계의 악재, 그렇죠? 부정적인 저기 물적 분할, 그렇죠? 물적 분할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유상증자, 그리고 보호회수 물량 해제, 그렇죠? 그러한 이유로
주가가 크게 하락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빠지는 부분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요걸 하는 것은 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하이브에 대해서 콘서트가 재개가 되면은 1,000억 원의 이익이 가능하다. 그죠? 계속적으로. 그리고 2019년 7월 시작한 위버스는 1만에 1,0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를 했다. 플랫폼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나. 또 지난번에 합병한 회사 있죠, 이테카 홀딩스 인수한 회사 이테카 홀딩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오늘 전체적인 조정 양상을 받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종목을 상당히 좋게 보는 종목 올라갈 때가 아니라 조정 받을 때 들어가야지. 주가라는 것이 내가 매수를 할 때 항상 올라갈 걸로 생각을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 반대로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런 경우는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잘못 사면요, 그리고 빠진다 그러면 손실이 상당히 커지는데, 이미 좀 조정받은 거, 조금 하락하는 부분을 사면은 내 생각 반대로 빠졌다가도 반등을 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갈 수 있다죠. 물론 우리가 이제 전략 종목을 해서 좀 길게 보는 종목은 뭐 가격을 좀 비싸게 해서 비중 조절만 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인 종목은 우리가 항상 조정 받을 때 들어가야 돼서 하이브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종목은요, 콜마 BNH죠. 건강기능식품. 아마 노바렉스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콜마 BNH도요, 이 건강기능식품 이 제조 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요, 1분기 이 영업이익이 17% 증가한 284억 정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또 올해 중국 매출이 작년 대비 90% 늘어난 1,300억 수준으로 고성장 전망 속에 뉴질랜드, 영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신규 국가로 진출도 예정되어 있고, 또 여성 갱년기 건강 체지방 감소 등 신규 개별 인정 원료 4개도 준비 중에 있다. 자, 노바렉스가 치고 가면 아마 콜마 BNH도 치고 간다 해서 건강기능식품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말씀드렸던 미사일 지침 해제, 그죠? 800km로 제한된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완전 폐지를 함으로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제도, 자, 일반 종목보다는 이러한 재료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기보다는 먼저 어떠한 재료를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방한 주가 관리에 들어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오늘 좋은 호재가 나오면서 상당히 많이 떴죠. 세계적인 항공기 엔진 제조사인 미국 이 제너럴 일렉트릭과 약 3억 2천가 3,600억 규모의 엔진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했죠.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따라 들어가지 말고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극대화를 조금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때지, 지금 들어가기는 것은 가격적인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죠. 자, 삼성전자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제는 사람들 시각이 변하고 있다. 부정적으로, 그렇죠? 아까도 세계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 이 주가가 막 올라갈 때는 서로들 앞다퉈서 목표가를 상향했다가 넉 달 넘게 조정을 받으니까 목표가를 하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러한 시장 흐름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다라면은 조만간에 조금 반전되는 그러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해서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그렇죠? 저는 현대차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좀 공격적으로 좀 넓혀가도 되지 않나, 그렇죠? 지난주에 지수 크게 하락할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은 누가 주가 관리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어제 오늘 거래량 크게 감소하는 모습죠.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현대차는 계속적인 비중 확대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현대 이와 같은 경우도 아마 현대차가 치고 가면은 요번에 미국 시장에 한 8조 원 투자한다 했죠.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현대 이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현대차가 가면은 현대 이화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 말씀드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역사적인 신고가 돌파하고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약간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린 좀 크게 치고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고점 의미 있는 선 정도, 그렇죠?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 우리가 그런 부분 봤을 때 요 가격대, 그죠?
뭐 한 84만 원 정도 오는 게 오늘 저점 수준에서는 크게 좀 부담이 없지 않나 한번 단기적인 됐던 중장기가 됐던 한번 관심을 가져볼 가격대 수준으로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콜마 B&H 그죠? 자 바닥권에서 새롭게 준비하는데 저는 요거 종목이 이 기관들 저는 이제 뭐 코스닥이라든지 일반 중소형 종목들은 기관들이 수급이 매수를 해주는 종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죠? 그리고 같은 건강기능식품 회사인 노바렉스 그죠? 좀 많이 움직이죠. 노바렉스 그죠? 그러한 부분. 자, 노바렉스도 우리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뭐 이제 따라가는 거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에 새롭게 출발하는 콜마 B&H. 그러면 이제 얼마 때 사느냐? 이제 올라가는 거 따라가기보다는요. 좀 다시 아직 뭐 돌파를 못했고 그죠? 보면은 요 이평선이 결집된 가격대 수준, 그죠? 그 수준, 오늘 저점 수준에서는 뭐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하이브, 그죠? 자, 하이브가 최근 고점 28만 원인가요? 이제 장중 고점이 28만 원이고, 종가 기준으로는 27만 원대인데요. 자, 요 고점 돌파를 위한 숨 고르기가 지금 3일째 이어졌다. 자, 우리가 준비된 조정은 길어야 2, 3일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 봤을 때 움직임죠. 이것도 우리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 해서 오늘 뭐 콜마 B&H 그리고 이 하이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러한 종목군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뭐 한전 KPS라든지 그죠? 뭐 한전 기술 이런 것들은 좀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대차도 우리가 조금 비중을 좀 크게 확대해도 가장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회원 안내예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지금 장의 변동성이 크고 시장이 지금 변곡점에서 방향성을 지금 한다. 그러면 방향성이 결정날 때 과연 어느 종목으로 선택을 하고 해야지 수익이 극대화하느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